브리핑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들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40대 이하 연령층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은 예약 날짜가 잡힌 사람은 이 당일 잔여 백신 예약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이 16일부터는 그게 가능해집니다. 잔여 백신이 폐기되고 낭비되는 것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접종자들이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상황도 많을 텐데요. 이 경우 접종 완료자가 무증상이거나 혹은 접촉했던 확진자가 해외를 다녀온 경우가 아닌 이상 일단은 수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접촉한 감염자가 해외 입국자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아닌 경우, 또 변이 감염자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동 감시일 때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다가 접촉일로부터 6, 7일 차에 진단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인 등에 일주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너무 늦게 검사받다 보면은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 점유율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서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격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 최근 국내 요양병원 등에서 돌파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을 다 맞고도 감염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데요. 외국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돌파율이 아주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다만 고위험군의 돌파 사례가 많은 만큼 추가 접종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늘면서 돌파 감염 추정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돌파 감염자가 1,500명까지 늘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650만여 명인 만큼 발생률은 약 0.02%, 미국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요양병원 등에서 잇따르고 있는 돌파 감염은 지역사회 평균보다 발생 비율이 높지만 기저질환 등을 감안하면 이례적이지는 않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고연령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산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분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은 외국 사례랑 비교해 봤었을 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닌 걸로 현재. 지난 5일까지 돌파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가운데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인한 사례는 없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는 고위험군인 만큼 추가 접종 등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방역을 좀 더 강화하는 조치와 그리고 조기 발견을 위한 선제 검사와 또 면역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이런 다양한 그런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추가 접종을 하려면 결국 제때 백신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내년에 사용할 백신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